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직접 VLAN을 생성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LAN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VLAN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VLAN을 생성한 후에 적절하게 포트에 어떤 VLAN들이 할당이 될지 이 포트에 VLAN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라우터의 설정을 통해서 각 VLAN 간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하게 설정을 하여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맨 먼저 VLAN 생성부터 시작을 하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스위치 장비에 들어왔는데요. 자, VLAN 설정을 하기 위해서 config 모드로 이동을 한 후에 예제에서와 같이 VLAN 10, VLAN 20을 생성할 것이므로 VLAN 10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config-VLAN 모드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그대로 VLAN 20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생성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각 VLAN에 대해서 이름을 설정해 놓게 되면 VLAN별로 구분이 조금은 더 쉬워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VLAN에 할당되어지는 이름은 nam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10번 VLAN의 이름을 eduseo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VLAN 20번을 생성을 해서 요 20번 VLAN의 이름은 쿠키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VLAN을 생성을 하고 나면 show VLAN을 통해서 점정과 어떤 부분이 달라져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원래 디폴트로 되어져 있는 1번 VLAN 외에 10번, 20번 방금 만들어준 두 개의 VLAN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10번이라는 VLAN 그룹에 속해 있는 포트가 없고요. 20번 VLAN에 속해져 있는 포트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생성만 되어져 있는 거고요. 모든 포트들은 1번이라는 VLAN 그룹에 할당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스위치의 1번 포트에 물리는 장비들은 10번 VLAN에 할당이 되도록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이 스위치의 2번 VLAN에 연결되어지는 장비는 20번 VLAN에 할당이 되도록 설정을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설정을 한 후에 어떤 부분이 또 바뀌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설정을 위해서 스위치의 포트에 들어가야 되겠죠. 인터페이스 FA0/1번에 들어와서 스위치 포트, 자, 먼저 단말기가 물려져 있는 쪽은 무슨 모드요? 네, 액세스 모드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 스위치 포트 액세스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VLAN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1번 포트에 연결되어지는 장비는 VLAN 10번에 소속이 되도록 우리가 진행을 하고 싶어 하고요. 자, 빠져나와서 인터페이스
FA0/2번 포트의 경우에는 똑같이 모듈을 액세스로 조금 줄여서 쓰게 되면 이렇게 해도 축약을 해도 충분히 명령어가 먹혀 들어갑니다. 2번 포트는 20번 VLAN에 속하도록 모듈을 액세스로 설정을 했고요. 이 3번 포트의 경우는 라우터와 연결되어져 있는 포트가 되는데 트렁크 포트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터페이스 3번 포트로 들어가서 스위치 포트의 모듈을 트렁크로 이렇게 각 스위치 포트에 대한 설정을 마쳤는데요. 빠져나와서 어떠한 부분이 바뀌어졌는지 Show VLAN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과 다르게 10번 VLAN 그룹에 속한 포트가 1번, 20번 VLAN 그룹에 속한 포트가 2번 포트임을 알 수가 있고 원래 1번 그룹에 있었던 1번, 2번 포트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포트의 경우는 트렁크로 동작을 하는 포트가 되는데 트렁크 포트로 동작 중인 포트들은 Show VLAN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라우터의 설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트렁킹으로 동작 중인 포트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라우터의 설정을 마친 후에 다시 확인을 해보면 3번 포트가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의 어떤 포트에 물리는 장비가 몇 번 VLAN이냐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포트 베이스드 VLAN이라고 얘기를 하고 VLAN 설정을 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IP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IP 베이스드 VLAN도 있고요. 맥 주소 기반으로 하는 VLAN도 있고 여러가지 정책을 사용해서 하는 VLAN들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지금과처럼 어떤 포트에 연결되어지는 장비는 어떤 VLAN이냐 포트 베이스드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VLAN 설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VLAN 설정은 아주 간단하게 끝나게 된 거고요. 자, 라우터에서의 설정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에 들어가서 자, 대화형 모드는 빠져나와야 되니까 노라고 입력을 하고요. Enable Config Terminal 통해서 자, 제일 먼저 서브 인터페이스로 쪼개져야 되지만 실제 트래픽은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활성화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FA0/0 No shutdown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서브 인터페이스로 만드는 방법은 인터페이스 FA0/0 자, 여기까지는 원래 있는 인터페이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점 닷을 기준으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나누게 되는데요. 자, 그럼 물음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넘버를 보게 되면 0번에서 이만큼의 숫자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은 이 VLAN 넘버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유지보수하기에 조금은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쪽에는 인터페이스는 10번 VLAN을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10번이라고 인터페이스명을 주도록 하고요. 자, 하게 되면 상태가 업이 됐다라는 시스로그 메시지가 보여지게 되고, 자, 이때 트렁킹에 대한 엔캡슐레이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엔캡슐레이션이라고 입력을 하고 물음표를 하게 되면 데이터 전송에 대한 포장 방식이 되겠죠. 이 DOT1Q 802.1Q라는 표준 전송 방식을 따르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설정을 할 때는 DOT1Q라고 입력을 하면 되고, 요때 DOT1Q 802.1Q라는 표준 방식 외에 ISL이라는 인터스위치 링크라는 트렁킹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ISL 방식은 시스코 장비 전용이 되고요. 그 외에 여기에 있는 DOT1Q 같은 경우에는 밴드사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를 맞아 이어서 VLAN ID를 입력을 하라 라고 되어져 있네요. 현재 설정하는 0.10 서브 인터페이스는 10번 VLAN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10번 VLAN을 위한 거다. 자, 이때 10번 VLAN을 위한 게이트웨이 주소를 할당해 주면 되겠죠. 10.1. 10점 중에서 남아있는 게 2번에서 254번까지인데요. 끝 번호, 끝 IP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넷 마스크 값은 우리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255점, 255점, 255.0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인터페이스 FA0/0.20 20번 VLAN을 위한 서브 인터페이스를 만들고요. 엔캡슐레이션을 똑같이 DOT1Q로 요거는 20번 VLAN을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철자가 하나가 잘못됐는데요. 자, 이렇게 그리고 IP 주소를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0.1. 20.254로 지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라우터의 설정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후에 이 10번 VLAN에서 20번 VLAN 네트워크가 이제 완전히 다른데요. 아까 설정을 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보면 주소가 바뀌어졌을 때 통신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통신이 되는지 10.1. 20.1번으로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쇼런을 해서 혹시 빠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0.10 우리가 게이트웨이를 주지 않았었죠. 그죠? 자, PC의 설정에 들어가서 자, 현재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없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10번 브이렌의 게이트웨이는 10.1점, 10.254번이 되고요. 20번 브이렌을 위한 게이트웨이는 10.1번, 1점, 20.25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절하게 게이트웨이까지 설정을 한 후에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적절하게 응답을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맨 처음 리퀘스트 타임아웃 뜨는 것은 이 시뮬에서의 내용이고, 이 뒷부분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패킷들은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브이렌 설정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브이렌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네임이라는 또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각각의 포트에 적절한 브이렌이 할당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 라우트의 설정을 통해서 방금과처럼 각 브이렌들이 통신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브이렌 10번, 20번 외에 30번, 40번 브이렌이 각각 더 존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라우터의 설정도 조금은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죠? FA0/0.10에서부터 2030, 0.40까지의 서브 인터페이스로 쪼개져야 되고, 적절한 주소들을 할당을 하게 되면 각 브랜드의 게이트웨이가 되겠죠. 10번을 위한 게이트웨이, 20번 브랜을 위한 게이트웨이, 이렇게 논리적인 게이트웨이가 4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스위치에서의 show VLAN 했을 때의 트렁크 포트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동일한데요. 우리가 라우터의 설정을 하고 난 후에는 트렁킹 모드로 동작 중인 이 3번 포트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렁크로 동작하는 포트는 당연히 빠져 있어야지 되고요. 이 트렁크 동작 모드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show interface trunk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3번 포트가 802.1Q라는 엔캡슐레이션 방식으로 트렁킹이 되어져 있고, 모드가 ON 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3번 포트는 1번 브이렌, 10번 브이렌, 20번 브이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브이렌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브이렌이 수가 더 많다고 하면은 당연히 적절한 주소 대역이 더 나누어지는 것 뿐이고요. 브이렌의 수가 더 많으면 여기 보여지는 목록이 더 많아지는 것 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브이렌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이 장의 랜 스위칭에 대한 설정장을 다 마치고 나면
간단한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브이렌 설정과 그 이후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